다음으로 이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전문가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명기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최명기입니다. 교수님,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그 동구청 연결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네. 첫째, 감리자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감리자의 책임 소관이 되는 겁니까?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2항에 보게 되면 예. 현장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 해체 공사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예.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예. 관할 구청 허가기관이죠. 허가기관에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모든 어떤 그 작업 순서라든지 해체 방법에 대해서 그 이제 감리를 할 의무는 물론 당연히 감리자에게 있겠지만 예. 실제 관할구청도 현장 점검의 의무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모두 감리자 그 소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그 답변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민원이라든지 또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굉장히 붕괴적인 어떤 위험이라든지 예. 이게 이제 있다는 걸 인지를 했을 경우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민원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허가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민원인 전화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 이 그 전화를 걸었던 분이 기자에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라도 그렇죠. 그 이 제보를 했던 그때 전화를 걸었던 민원인이 실제로 그러니까 존재하신다면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저희한테라도 좋습니다. 연락을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사실관계를 좀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걸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일단 가장 네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철거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서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그건 굉장히 불안전한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던 거고요. 예. 실제 해체 계획서의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체 계획서 작성이 되냐면 예. 당연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시공 과정에서는 이 계획서를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좀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밑에서 현재 그 밑에 쪽이나 중간 층을 아마 그렇게 철거를 하면서 아마 공기 단축을 했던 걸로 아마 그렇게 이제 자료가 됩니다. 교수님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철거를 하다 보면 이제 하중을 못 이기니까 자동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간단히 이야기라면. 네, 그렇죠. 결국은 해체 업체가 예. 실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무너질 때를 대비를 해서 안전 펜스든 뭐든 먼저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이제 이 해체 공사 관련돼서는 이제 건축물 관리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부 기준으로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제시한 게. 예.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 안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체를 했을 때 해체 순서별로 과연 이 건축물이 무너질 것인지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를 예. 사전에 구조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하는 예. 그런 방법을 취하게 돼 있는데 예. 실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 감리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리자가 이런 문제점을 몰랐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현재 현실적인 문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해체 감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건축사법이라든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감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해체 감리자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해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 건축사님들은 주로 이제 설계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감리 업무도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예. 감리는 대부분 이제 신축공사, 해체가 아니고 이제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감리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해체 공사에 감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뭐 건축사 협회 쪽에서 해체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가끔 현장에 투입됐던 그 건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되게 잘 모르겠다,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좀 그분들의 역량이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은 1도 없는 제가 그러니까 얼핏 봐도 네네. 밑에서부터 철거하면 되게 위험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네. 혹시라도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만약에 그 도로 쪽으로 이게 쏟아지면 큰일이니까 뭐하라도 막아야 된다 먼저. 네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을 이제 하면은 충분히 이제 안전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그 도로 쪽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 쪽은 아마 보행자도 통행을 할 것이고 예. 차량도 통행을 하다 보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이 보도 쪽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먼저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예. 이 통행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물 뒤편이라든지 옆면 쪽에 가서 이제 그 해체를 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한 층씩 한 층씩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을 이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제도 정비 이야기도 이제 당연히 따라붙겠습니다. 아무리 제도 만들어도 현장에서 안 지키면 말짱 공연불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런 것도 경제 논리잖아요. 비용 절감. 네네. 어디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결국은 가장 문제가 이제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할 때 일을 이제 그 수주하기 위해서 이제 단가가 적은 이제 저가로 수주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저가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 철거 업체 입장에서는 뭐 이제 장비도 조금 써야 되는 거고 사람도 조금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려고 보면 이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고 예. 이런 편법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예.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 어떤 공사비에 대해서도 적정 공사비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 기간, 철거 공사 기간도 일반적인 뭐 여기 현장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뭐 서울의 이런 빌딩 같은 거 이렇게 철거할 때 계획상으로 한 20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요. 20일, 30일 정도 단가 정도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달이 좀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전문가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명기 교수였습니다.